이번 시간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량비를 예측을 할 때 빅뱅 이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원자핵이 생성됐고, 이때에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한데 관측을 실제로 해본 결과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원소 중에 수소는 약 74%, 헬륨은 약 2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약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3대 1이고 얘도 3대 1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측과 관측이 거의 같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 헬륨은 대부분 빅뱅 우주 초기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됐고, 그리고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은 나중에 엄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초기를 보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처음에는 1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되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이 될 때는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중성자가 약간 더 질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큰 애가 약간 작은 애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질량이 방출이 되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 것이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싶을 때는 중성자가 약간 더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약간 더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질량 차이만큼 흡수를 하면서 변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대 1로 딱 개수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을 하는 중성자에서 양성자의 변화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온도 낮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는 훨씬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에너지가 온도가 낮으니까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성자에서 중성자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성자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점점 개수가 줄어들어서 양성자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비를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14개, 12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약분하면 7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 생성 이후에는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원자에 속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12대 1이라는 개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비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헬륨은 질량 4, 수소는 질량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대 4 해서 3대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의 질량과도 동일해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결국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를 예측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뱅이 발생하고 약 38만 년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중성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간 빛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옛날에는 3000켈빈이었지만 요즘에는 2.7켈빈으로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앞에 나와 있었는데 그 표를 다시 가져오자면 얘네들은 이제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라고 하면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리고 파장이 감소하면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지니까 에너지가 작아진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게 에너지가 작아진 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빨강색은 평균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파랑색은 평균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차이는 매우 미세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설령 약간 붉은색, 약간 파랑색이 있다고 해도 미세해서 거의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이제 세기로 관측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살펴볼 건데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생성 전후로 빛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원자 생성 이전에는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아서 빛과 입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와 계속 충돌하면서 직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불투명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가 생성되고 나서는 전자가 핵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낮아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전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 핵에 전자가 속박이 돼서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돼서 우주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